안녕하세요. 플로어 마케팅입니다.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가장 궁금해 주시는 부분들을 답변해 드릴 건데요. 온라인 마케팅 광고 얼마예요? 온라인 마케팅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막연한 질문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대형마트 가서 이거 과자 얼마예요? 이거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수량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새우깡이랑 프링글스랑 다이제스티브랑 가격이 다 다르죠. 그리고 뭐 초코파이 한 박스 5,000원이면은 초코파이 조그맣게 낱개들이 포장되어 있는 건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류 그리고 같은 과자라고 해도 용량에 따라 다르죠. 즉 키워드와 영역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강남 맛집 블로그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웹문서도 200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웹문서는 70만 원입니다. 예, 이와 같이 키워드가 똑같은데 영역이 다르면은 가격이 달라지고 영역은 똑같은데 키워드가 달라지면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과 키워드는 필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월 예산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최적화된 마케팅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바로 이러한 사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 맛집 웹문서와 강남 레스토랑 블로그 상위 노출 PC 기준으로 5순위 안에 1개월 견적이 궁금합니다. 월 예산은 대략적으로 30에서 7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견적을 드리기 가장 편하고 빠르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아, 제가 강남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해야 될지, 어떤 영역을 해야 될지,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플로우 마케팅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역을 말씀해 주셨죠. 강남. 그리고 업종을 말씀해 주셨죠. 레스토랑. 예, 이렇게 강남과 레스토랑, 지역과 업종을 얘기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키워드와 영역을 최적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강남 레스토랑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키워드가 대표적인 게 메인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죠. 강남 맛집 그리고 강남 레스토랑. 예, 당연히 강남 맛집이 효과적일 거고 강남 레스토랑은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을 저희가 알아서 최적화를 시켜드리는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영역과 키워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적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견적 기준은 뭐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플로우 마케팅과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순위 상위 노출이기 때문에 5순위 안에 진입을 시켜드리고 진입을 시킨 다음에 유지를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5순위에서 떨어지는 6순위가 되면은 다시 작업을 해드린 겁니다. 상위 노출은. 그래서 경쟁률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작업량이 많아지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검색량도 비슷한 맥락이죠. 강남 맛집이 만약에 월 2만 건이에요. 조회수가. 강남 레스토랑이 월 2천 건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강남 맛집이 검색량이 많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률, 검색량이 제일 중요하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단가와 비교를 하는데 참고 자료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광고가 강남 맛집이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만 원보다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키워드 광고랑 바이럴 마케팅은 전혀 다른 영역,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서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5,000원에 판매돼야 되나요? 아니죠. 뭐 GDP나 뭐 환율, 뭐 환경, 그리고 업체 뭐 지역적인 특성, 상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영국에서 5,000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5,000원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키워드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 영역은 성향도 다르고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가 50만 원인데 왜 니네 블로그 마케팅 입문서 같은 경우 50만 원 비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키워드 광고 하시는 분들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참고 자료로 쓰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광고 단가가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시스템에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이 정도 돼. 그리고 입찰 경쟁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경쟁률을 저희가 참고를 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 밖에 특수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키워드의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키워드는 병원, 맛집, 대출 뭐 이런 키워드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비싼 키워드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비싼 키워드가 바이럴 마케팅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을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굉장히 크죠. 예.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공개를 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저희 나름의 등급과 분류 기준이 있지만 그거는 대회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공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경쟁률이 가장 견적의 표적 기준이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견적 유효기간은 7일 이내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왜 유효기간이 있냐면은 그 빵이나 우유에도 유통기한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썩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견적도 절대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휘닉스 파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휘닉스 파크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키장 중 하나거든요. 그 휘닉스 파크는 봄에 검색량이 적겠죠. 예. 뭐 봄이나 여름에 스키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봄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름엔 스키를 못 하겠죠. 봄에는 검색량이 200건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200건밖에 안 나오니까 경쟁률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검색량 적으니까 당연히 단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휘닉스파크가 봄에 월 200건이다. 경쟁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블로그를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해줍니다. 예, 3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봄에 30만 원에 했다.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또 해야겠네. 겨울에 30만 원이죠? 아니죠. 겨울이 되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검색량도 최고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윅스파크가 검색량이 2,000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즈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데 견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즈널 키워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슈,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견적이 뭐 일주일 후에도 똑같겠지. 혹은 뭐 1년 후에도 똑같겠지.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이거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견적이 안 바뀌게끔 저희가 해드리죠. 웬만하면은. 예. 경쟁이 약간 치열해져도 그냥 그 가격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시면은 결정을 7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 이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회사들을 비교하고 또 분석하시겠지만 7일이면은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면은 대체 어떤 걸 도와주는 거죠? 어떤 걸 대행해 주시는 거죠? 예, 바이럴 마케팅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웹문서, 두 번째 카페, 세 번째 블로그, 네 번째 지식인 영역이 있는데요. 뭐 이 밖에 바이럴 마케팅 영역이 굉장히 넓지만 대표적인 영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영역 안에 5순위 안에 상위 노출을 시켜드리고 유지해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광고주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강남 맛집으로 마케팅을 하겠죠. 그래서 강남 맛집으로 했을 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웹문서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예. 플로우 마케팅에다가 강남 맛집 웹문서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순위에 뜨겠죠. 보통. 예, 2순위에 뜨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순위에 뜨겠죠. 예. 사장님, 플로우 마케팅이 강남 맛집 웹문서 1순위에 올렸습니다. 문자를 통보해드리겠죠. 1순위에 뜨지만 평생 1순위에 뜰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쟁업체도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죠. 1순위에 떴지만
경쟁업체가 글을 올려서 혹은 시스템에 의해서 2순위로 내려옵니다. 예, 당연히 내려온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2순위에서 3순위, 3순위에서 4순위 이런 식으로 5순위까지는 괜찮죠. 5개가 뜨니까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5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5순위로 기준을 잡는 게 모든 회사들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5순위에서 6순위가 되면은 안 뜨겠죠. 이 첫 번째 통합 검색 화면에 안 뜨겠죠. 더보기를 해야지만 보여지겠죠. 6순위는. 왜냐? 여기 5순위까지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 때 금은 동만 시상식에 올라가죠. 금은 동만 올라가지 4위는 못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강남 맛집 웹문서가 지금 5순위까지밖에 자리가 없어요. 5순위까지만 시상식에 올라와요. 6순위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6순위로 내려오면은 저희가 6순위로 내려왔네. 다시 작업해야죠. 네, 6순위 떨어지면은 그 발견하자마자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5순위쯤에 있으면은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놔요. 작업을 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1위에 처음에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5순위 내려오고 6순위로 내려오는 순간 저희가 그 발견하면은 바로 알아서 작업을 다시 해서 다시 1순위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작업을 계약 기간 동안 5순위 안에 한 업체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상위 노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 계약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5순위 상위 노출 한 개 업체를 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지만 특수 계약은 3순위 노출을 해주세요가 있어요. 왜냐? 내가 5순위까지 내려가는 게 싫어요. 저는 3순위에 머무르고 싶어요. 1, 2, 3. 이 3순위 안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업무량이 2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5순위 안에 우리 업체를 2개 노출시켜주세요. 5순위 안에 2개 노출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1, 4, 뭐 1, 5, 2,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5순위 안에 2개를 노출시켜주세요. 이런 특약 계약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은 5순위 안에 한 개 업체를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유지시키는 게 일반적인 계약이지만 특약으로 3순위 안에 노출 혹은 5순위 안에 2개 업체 노출이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순위 안에 상위 노출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가격 대비 효율성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5순위 안에 2개 노출되면 효과는 더 커지겠죠. 그거는 클라이언트 분이 선택할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계약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99%는 개인 후기 형식으로 써요. 내가 강남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레스토랑 육즙도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있고 또 한우 1등급을 쓴대요. 게다가 서비스 마인드도 좋아가지고 내가 왕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칭찬받았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 후기 형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거의 대부분 하지만 간혹 가다가 클라이언트 분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 그냥 전단지처럼 대놓고 광고해줘. 강남 플로어 레스토랑이에요. 맛있어요. 가격이 2만원이에요. 오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성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추천해드리진 않죠.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성으로 하면 더 편하긴 한데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후기 형식으로 상위 노출 5순위 안에 계약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알았어요. 플로어 마케팅 마음에 드네요. 계약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을 하시려면 일단 결제를 하셔야겠죠. 결제를 하시면은 저희가 광고주 클라이언트 분 이메일로 요청서 양식을 발송을 해드립니다. 요청서 양식은 뭐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그냥 업체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건 아니고 업체 정보를 주셔야지 저희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서 양식을 저희가 보내드리면은 거기에 따른 간단한 답변을 주시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듭니다. 내가 갔다 온 것처럼 개인 후기 형식을 만든 다음에 스토리가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완성이 되면은 그걸 그대로 올리면은 상위 노출이 안 되겠죠. 스토리를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맞게끔 각색, 각본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성공을 하면은 문자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상위 노출 성공했습니다. 그럼 문자를 통보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스토리텔링은 글을 맛있고 찰지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이 재미가 없으면은 혹은 홍보성이 너무 티가 나면은 사람들이 나가겠죠. 보자마자 나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읽겠죠. 그래서 글을 재미있게 또 리얼하게
신뢰도가 있게,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설득력을 주고 또 정보성 컨텐츠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그러니까 최적의 마케팅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예. 우리가 왜 벌꿀로, 예, 어떤 그 꽃을 보면은 꽃 안에 꿀이 있잖아요. 그거를 냄새를 맡고 벌꿀이 오죠. 그것처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예. 사람들이 글을 재밌고 끝까지 읽고 또 이게 정보성 컨텐츠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하게끔 유도하는 작업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상위 노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은 아니죠. 거의 보편적인 과반수 이상의 회사들은 상위 노출에만 집착을 합니다. 왜냐? 클라이언트도 상위 노출만 되면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상위 노출이 되면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첨가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예. 상위 노출 됐어요. 제가 고객이에요. 상위 노출 돼서 강남 맛집이네. 클릭해봐야지. 봤는데 뭐 우리 레스토랑은 최고입니다. 강추입니다.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저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광고죠. 쉽게 얘기하자면 마케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업체에서 쓴 거잖아, 이거 광고잖아, 에이 하고 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플로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만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글이나 기사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또 글을 많이 쓰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 기타 1개월이라 가정시 결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당연히 노출이 성공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죠. 작업을 하는 데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원하시면은 3일 이내 작업이 안 되면 환불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23일 날 결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5일 날 오전에 노출 성공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1개월 동안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5순위 안에 바깥에 떨어지는 글들은 지양한 채 다시 재작업을 무제한으로 해드립니다. 물론 5순위 안에 한 개가 계속 노출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면은 사후 작업은 안 해드립니다.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그 순위에 유지될 수 있게끔 지원 작업들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순위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작업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AS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그 업데이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웹문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업데이트 시간이 있는데, 이 업데이트 시간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점에 갑니다. 냉면집에 갔어요. 여기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물냉하고 비냉이 뭐 1분 만에 바로바로 나오나요 이렇게? 예, 안 나오죠. 라면도 3분 정도 걸리죠. 5분 정도 걸리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네이버의 웹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이 글을 읽고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정말 진실된 글인가? 이게 영양가 있는 글인가? 혹은 이게 스팸성 글인가? 불법성 글이 아닌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통해서 합격되는 것들만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네이버가 이 컨텐츠가 노출이 돼도 되는지에 대한 시간이 걸리고, 이건 영역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뭐 10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30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키워드마다 또 다 달라요. 어려운 키워드는 늦게 되고 뭐 쉬운 키워드는 빨리 되고, 그 여러 가지 키워드와 영역에 따라서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뭐 3시간, 뭐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텀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시간은 최대한 없게끔, 최대한 축소되게끔 저희가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이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플로우 마케팅이나 파블로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로우 마케팅에서
요청서 양식을 보내드릴 겁니다. 요청서 양식을 예시와 또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영역 해주셨는데 뭐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자신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가 있다. 그럼 뭐 강남 맛집. 예, 내가 강남 맛집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업체명. 예, 업체명 뭐 플로우 레스토랑. 예, 전화번호 뭐 02 땡땡땡땡 뭐 땡땡땡땡. 예, 주소 뭐 서울시 강남구 뭐 서울시 강남구 뭐 청담동. 예, 이런 식으로 정보를 기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정보를 토대로 글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뭐 키워드, 업체명, 뭐 주소,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있으시면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다이어트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이 있죠. 이런 특징이나 장점, 다른 업체한테는 없는데 우리 업체는 있다. 그리고 우리 업체는 이것이 자신 있다. 그런 것들. 다이어트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뭐 샐러드와 디저트를 손님의 기호 맞춰서 드립니다. 뭐 빵을 무한 리필해 드립니다. 뭐 우리는 뭐 한우 1등급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극단적인 표현이나 혹은 주관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강남 최고의 레스토랑이에요. 예. 우리는 뭐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실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뭐 강추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거는 원하시면은 넣어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보는 네티즌 분들, 그러니까 고객이죠. 고객분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강남 최고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광고 글이지. 그러니까 요즘에 좀 예민하고 고객분들도 굉장히 보는 눈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장이 뭐 5성급 호텔 출신 주방장이다. 한우가 A 플러스급이다. 그리고 뭐 빵을 무한 리필한다. 그리고 파스타를 뭐 즉석에서 수제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허구가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가공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체 정보와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보내주시고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진이 이렇게 12장 있겠죠. 그럼 뭐 이 12장을 이렇게 해서 열기해서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불편하고 클라이언트 분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진 12장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zip 파일, 압축 파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첨부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사람의 flow-m nate.com 네, flow-m nate.com 이죠. 이 이메일 주소로 이 사진과 이 텍스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그 밖에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답변이나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